하면은 1980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 통폐합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신문사를 부산 같으면 국제신문을 없애고 그걸 부산일보에 합치고, 방송은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던 동아방송,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가지고 있던 동양방송, 그리고 지방에 있던 이 MBC, 이것을 몽땅 합쳐가지고 KBS, MBC에 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송 독점 구도는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 3개 방송이 광고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선동방송, 거짓말방송을 해도 독점돼 있으니까, 경쟁체제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는 대기업이나 신문사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 정권이 만든 유산을 선동방송의 기득권 체제죠. 그것을 지켜가면서 일종의 철밥통 구조를 만들었어요. 지금 MBC는 평균 임금이 한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래서 운전사도 1억 원이 넘어요. 공급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런 괴물이죠. 그래도 뭐 독과점을 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받더라도 국가와 공익을 위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고 교양 있는 프로를 만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문제를 걸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더구나 노조가, MBC의 경우에는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경영진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불리하고 거짓말을 하고, 더구나 작년에 있었던 촛불 난동 광우병 사태 같은 것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은 방송 구조를 개편해가지고 경쟁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방송에도 신문사와 기업이 진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 들고 일어나고 여기에 야당이 편들고 해가지고 그 진입하는 과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신문사는 주식의 10% 이상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10%를 보고 대기업이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신문사가 진출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무시돼요. 그래서 이번 미디어 개정이 소란스럽게 이루어졌지만은 KBS, MBC, SBS의 독과점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이 케이블 방송에서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보도, YTN과 같은 보도 전문 방송, 여기에는 대기업과 신문이 제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노당,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이 난장판으로 만들고,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이 제대로 투표를 하지도 못하도록 폭력으로 막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웃음거리가 됐어요. 세계에서 그런 방송을 보면은, 아니, 북한 핵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다 걱정을 하는데, 마치 당사자인 전 나라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저렇게 싸우니까 참 희한한 나라다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작년에 촛불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 놓고 무슨 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인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의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하는 일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대한민국 이 삼성이나 LG나 현대그룹이나 또 성실한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근사한 대한민국 이미지에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칼질을. 이게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가 뭐였어요? 나라를 팔아야 매국노입니까?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 때문에 국가 브랜드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니까 그 뒤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거기서 세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습니까 하고 그냥 통과시켜주고 하는, 이게 바로 국가 브랜드가 높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작년에 촛불난동물 시위를 할 때 미국에서 그런 경험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입국 수속을 밟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거기 일하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이 교포겠죠. 교포 직원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 요새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꾸 묻더래요. 비웃는 식으로. 그래서 코리안 맥 디지즈 미친 한국 병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신조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이 84명인데 다 사표를 냈습니다. 의원직 사퇴서를 냈습니다. 제발 의원직 사퇴서 내고 국회에 안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 운동을 하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의원직 사퇴서 내가지고 수리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수리하라는 운동을 지금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제대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대통령이 청와대에 출근하는 것을 깡패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지하면은 그게 쿠데타 아니겠어요? 그게 쿠데타입니다.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 민노당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폭력으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쿠데타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게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1996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내란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받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받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1980년 5월에 그때 국회가 있었어요. 국회가 모이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왜 막았느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결의해버리면은 군인들이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국회 앞에 보내가지고 국회의원의 출근을 막았다 해가지고 한 사람 사형 선고받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민주당이 한 일은 그것과 버금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요새 또 자기들이 막아놓고 이제 뭐 투표할 때 정족수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것 가지고 또 시비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투표를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이 이제 통과는 됐는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복잡한 일이 일어났죠. 박근혜 씨가 느닷없이 자기는 미디어법 투표하면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 또 박근혜 씨 요구사항까지 다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게 누더기법이에요. 누더기법. 그런데 내가 민주당 대표 같으면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잘 해가지고 이 법을 이 정도로 약화시켰으니까 이건 사실상 이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도 충분한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았다고 사퇴서까지 내고 있습니다. 사퇴서까지.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또 그 복을 차버리고 있어요. 차버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한심하지만은 이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은 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집권 세력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저 어제 시중에서 놀던 깡패 집단이 아니고 1998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던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 사람들이 청와대에도 있었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됐었어요.